난 나랑 비슷한 사람한테는 안 끌려 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할 확률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이걸 우리의 심리적 착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좀 복잡합니다. 또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했었죠. 인간은 연애 상대를 찾을 때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끌린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제 커플들은 정치 성향이나 교육 수준 같은 핵심 생활 가치가 비슷한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오늘은 분량 때문에 그 영상에서 미처 담지 못한 그 연구의 디테일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또 외모 취향이라는 게 대체 뭔지에 대한 얘기도 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들까지를 고려한 과연 누가 커플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제가 생각한 최종 결론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끌린다라는 내용을 다룬 지난 영상을 봐도 여전히 아니던데? 난 나랑 비슷한 사람한테는 전혀 안 끌리던데? 오히려 나랑 반대인 사람한테 좀 더 끌린다고 라는 생각이 드셨던 분들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보죠. 2023년에 Nature Human Behavior이라는 저널에 실린 이 연구는 반대 성향의 사람끼리 끌린다는 통념을 반박하며 실제로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더 자주 커플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선 분석 대상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1903년부터 2020년대까지 실시된 무려 199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해서 이성 커플 수백만 쌍, 추가로 영국 바이오뱅크 데이터에서 약 8만 쌍의 이성 커플을 분석 대상으로 했죠. 이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커플들이 과연 얼마나 비슷한지를 봤더니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무려 82에서 89%의 특성에서 커플들은 유사한 경향을 보였던 거죠. 특히 정치 성향, 종교적 태도, 교육 수준, IQ, 흡연, 음주 습관 등에서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인 영역은 정치 성향이었습니다. 무려 0.58이라는 상관계수가 나왔거든요. 참고로 상관계수란 두 변수가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를 -1에서 +1 사이의 숫자로 나타낸 겁니다. 보통 사회과학에서 상관계수가 0.6 이상이면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0.58 정도면 아주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추가로 정치 성향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영역도 있었습니다. 바로 흡연과 음주 습관이었죠. 그러니까 커플들은 정치 성향과 흡연, 음주 습관이 비슷할 확률이 매우 높았다는 말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커플들의 성격 특성은 상관관계가 낮았습니다. 특히 외향성의 경우 거의 무작위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들이 특별히 내향적인 사람을 더 선호한다던가 외향적인 사람이 자기만큼 외향적인 사람을 선호한다거나 하는 현상은 특별히 관찰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연구 결과는 단순히 누가 커플이 될지를 예측해볼 때 외에도 우리에게 추가로 생각해볼 점을 던져줍니다. 바로 비슷한 사람끼리 커플이 되는 현상이 사회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끼리 커플이 된다면 그들이 낳은 아이는 또 그들의 부모만큼이나 좋은 교육을 받게 될 겁니다. 반대로 교육 수준이 낮은 커플이 낳은 아이는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더 불리한 사회경제적 위치에 놓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의 구조적 대물림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몇 세대에 걸쳐 반복되면 그 격차가 점점 더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연구 결과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민해봐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연구는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과학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커플들은 정치 성향, 종교적 태도, 교육 수준, IQ, 흡연, 음주 습관 등이 닮아 있었다는 점에서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나는 왜 아직도 반대라서 끌린다는 말이 사실 같지? 난 나랑 너무 비슷한 사람에게는 끌림이 전혀 안 느껴졌다고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매우 타당한 의심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실제로 저도 저랑 너무 비슷한 사람에게서 아무런 끌림도 느끼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의 일입니다. 저는 조별과제, 그러니까 팀플 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었는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조별과제를 하다 보면 보통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하게 되죠. 그래서 막 그 사람들끼리 친해지고 이러잖아요. 아무튼 같은 수업에서 우연히 조별과제를 같이 하게 된 선배가 있었는데 서로 너무 잘 맞는 겁니다. 그 선배랑 저는 자라온 집안 환경도 비슷하고 사고방식 같은 게 비슷해서 말이 엄청 잘 통하더라고요. 심지어 이건 나중에 알게 된 건데요. 취미도 똑같더라고요. 둘 다 어렸을 때부터 취미로 피아노를 오랫동안 쳐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맞아서 막 다음 학기에 또 팀플 같이 하려고 수업도 같이 듣고 뭐 그럴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잘 맞아서 당시 친구들한테 전 이렇게 말했었죠. 야, 나 소울메이트 맞는 것 같아. 뭐? 너 그 오빠 좋아하는구나. 에? 아니, 우리 완전 비즈니스 관계인데? 진심 이성적인 감정은 1도 안 들더라. 근데 그 오빠도 그럴걸? A 외모 때문 아니야? 아니요, 확실히 외모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선배나 저나 누가 훨씬 더 아깝다, 누가 훨씬 낫다, 뭐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당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와, 너무 비슷하니까 하나도 안 끌리네.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비슷한 사람끼리 끌린다는 주장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나랑 너무 비슷하면 안 끌리고 오히려 서로 달라서 끌렸다라는 말은 꽤 흔하게 들어볼 수 있는 말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좀 더 자세히 파헤쳐보죠. 사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나와 반대인 사람에게 끌린다고 느끼는 이유는 이걸 주로 성격 특성과 관련해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나랑 달라서 끌렸어 라고 할 때는 이런 경우들이죠.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상대에게 안정감을 느끼거나 차분한 사람은 활발한 상대를 더 재밌게 느낍니다. 그리고 이처럼 눈에 띄는 차이일수록 기억에 남기가 더 쉽죠. 게다가 성격 차이는 도드라져 보여서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분명히 공통점이 있더라도 기억에 별로 남지 않는 특성들도 있죠. 예를 들어 앞서 등장한 정치 성향, 종교, 교육 수준, IQ, 흡연, 음주 습관 같은 것들은 일치하더라도 그냥 머릿속에서 스쳐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이것들이 일치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거나 애초에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사람은 연애 상대로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죠. 나는 이게 부족한데 저 사람은 그걸 잘하네? 같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특성을 좋게 해석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런 프레이밍이 반대라서 잘 맞는다는 믿음을 더욱 강화해주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반대 성향에 끌린다는 건 실제보다 훨씬 확대 해석된 일종의 신화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도드라진 성격 차이를 더 잘 기억하고 그걸 서로를 보완해준다는 식으로 긍정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받아들이고 기억에 남는 몇몇 사례를 통해 일반화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의 내용을 보면 반대 성향에 끌린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연구진은 빅5 성격 특성, 그러니까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 등에 대해 커플 간 유사성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 상관계수가 거의 0에 가까운 항목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는 곧 유사한 사람끼리 잘 만난다는 증거도 없고 반대 성격끼리 끌린다는 증거도 없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외향성이나 성실성, 개방성 같은 성격 특성은 짝을 선택할 때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고 커플 사이에서 무작위에 가까운 분포를 보인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랑 너무 비슷하면 안 끌리던데? 라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도파민을 자극하는 건 새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예측 가능한 것보다 약간의 미지와 긴장감을 주는 것에서 설렘을 느낍니다. 따라서 나랑 너무 비슷하면 안정감은 있겠지만 흥미나 자극은 약해질 수 있죠. 그래서 비슷한 사람보다 나와 다른 사람에게 더 끌리는 것 같아 라는 착각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적당히 다른 사람이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는 나와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은 애초에 연애 상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후보에 들지도 못하고 그에 따라 고민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나랑 너무 비슷하면 안 끌린다 라는 말이 나오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을 상대에게서 발견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자기 회피적 기제라고 하죠. 반대로 나에게는 없지만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성격을 상대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상대를 그저 좋게만 바라보고 상상하는 경향성인 이상화가 일어납니다. 정리해보면 나랑 너무 비슷하면 정이 안 간다는 건 사실 자기가 갖고 있는 안 좋은 모습을 상대에게서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랑 너무 비슷하면 끌림을 느끼지 못한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첫째, 우리가 유사성을 성격 특성이라는 좁은 영역에서만 한정지어 생각하고 둘째, 새로움이 있어야 도파민을 느끼고 셋째,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상대에게서 발견하면 꺼림칙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커플들은 정치 성향, 종교적 태도, 교육 수준, IQ, 흡연, 음주 습관 등에서 높은 유사성을 보였죠.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성격을 제외한 영역에서 비슷한 점이 많고 외모 레벨을 포함한 객관적 짝가치가 비슷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끌림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요소가 하나 남았거든요. 바로 외모 취향입니다. 어쨌든 연애라는 건 상대에게서 매력을 느껴야 시작됩니다. 결국 내가 상대의 얼굴을 보고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매력적인 얼굴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Current Biology 저널에 게재된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의 얼굴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평가할 때 약 50% 정도만 의견이 일치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얼굴이 매력적인지를 판단할 때 우리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는데 이 중 모두가 공감하는 요소는 전체 요소들 중 절반에 불과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대칭성 같은 게 있죠.
하지만 나머지 50%의 영역에서 바로 취향이 중요해집니다. 똑같은 얼굴이라도 취향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거나 반대로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었고, 이 연구의 두 번째 부분에서 연구진은 일란성 쌍둥이 547쌍과 이란성 쌍둥이 214쌍의 얼굴 선호도를 연구했습니다. 쌍둥이들은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같은 환경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매력에 대한 보는 눈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파악하기가 더 수월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말이죠. 연구진은 만약 외모 취향이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다면 일란성 쌍둥이가 이란성 쌍둥이보다 상대의 매력을 평가하는 취향이 더 유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가족 환경의 영향이 크다면 이란성 쌍둥이의 얼굴 취향이 서로 상당히 유사할 것으로 예상했죠. 하지만 실제로 얻은 결과는 연구진이 예상한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취향이라는 것은 유전자의 영향도 가족 환경의 영향으로도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건 일란성 쌍둥이가 거의 모든 유전자와 가족 환경을 공유하더라도 얼굴에 대한 미적 선호도가 정말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에게 매력을 느끼는지는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매우 개인적이기 때문에 심지어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고 겉보기엔 아주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마저도 서로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외모를 가지고 똑같은 학교에 다니더라도 그 둘이 동시에 같은 사람을 만나서 같은 경험을 하지는 못하니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얼굴 취향은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 걸까요?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연구저자인 로라 저미는 이 주제에 대한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몇 가지 이론을 제시합니다. 이전 연구에서는 얼굴에 긍정적인 정보를 연결하면 그 얼굴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 얼굴과 비슷한 얼굴도 더 매력적으로 보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하죠.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고 친구나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사람들의 얼굴 특징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또 그 사람들과 비슷한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도 덧붙입니다. 특정 얼굴에 노출되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즉, 이전에 본 적 없는 얼굴과 매우 다른 얼굴은 덜 매력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또 직장, 인간관계, 심지어 배우자의 얼굴에서 노출되는 얼굴의 종류에 따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얼굴의 종류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와 좋은 상호작용을 했던 사람과 닮은 사람에겐 무의식적으로 호감을,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과 닮은 사람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꺼림직함을 느끼는 것, 이게 바로 취향이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걸 실제로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어떤 남자분이 있었는데 분명히 객관적으로 준수한 외모를 가진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성격도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뭔가 이성적 호감이 안 생기는 겁니다. 처음엔 이유를 몰랐는데 왜 그럴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글쎄 그분 얼굴이 저랑 고등학교 때 사이가 안 좋았던 친구랑 닮았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그분 얼굴에서 그 친구를 연상시키는 요소들이 있었어요. 눈매나 코 같은 것들이요. 제가 아마 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스타일이 아니던데? 라고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해서 누가 커플이 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정치 성향, 교육 수준, 음주, 흡연 습관 등에서 비슷한 점이 많고 서로 외모 레벨 같은 조건이 비슷하다고 해서 전부 끌리고 커플이 되는 게 아니라 추가로 충족해야 할 몇 가지 조건들이 더 있다. 특히 이 외모 취향이라는 게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그 사람이 나를 만나기 이전에 어떻게 생긴 사람들과 어떤 경험, 그러니까 좋은 경험을 했느냐, 나쁜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라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좀 미묘하다고 할 수 있죠.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요. 물론 그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 이번 기회에 그 사람의 외모 취향이 새롭게 바뀔 수도 있지만요. 참 이걸 보면 서로가 진짜 좋아하는 커플이 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괜히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건 기적이야.